예, 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소미아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뭐 아시겠지만 남한에서 지소미아 관련된 갈등이 막 터질 때 북한이 해상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 새롭게 총리가 김진표가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표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지난 참여정부 때 이미 본색이 다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지역구가 어딥니까? 예, 삼성이 삼성전자의 회사가 있는 공장이 있는 수원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맨이었고요. 그리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유예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김진표입니다. 김진표가 국회에 소위 그 기독교인들 모임에 어쨌든 대표까지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속성이 그냥 드러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논평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잡은 게 예산 얘기입니다. 지겨우시죠? 예. 하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법만큼 쓰면 되는 그 일반적인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분을 세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갖고 가서 그것을 재정행위를 통해서 재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정책이 어떻고 김진표가 어떻고 뭐 지소미아가 어떻고 다 떠나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피와 살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피와 살이 흐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예산과 재정을 둘러싼 쟁점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문화부 관련된 그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혹은 사업은 굉장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줄여서 이제 문화부라고 부를 텐데요. 그 문화부는 실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초유의 예술인에 대한 검열을 했던 기관입니다. 재밌는 것은 문화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빠서 다 김기춘 같은 사람이어서 막 조윤성 같은 사람이어서 막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노량진에서 공부해갖고 그렇게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에 있는 속성에 의해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작동됐고 그 블랙리스트가 작동되는 데에 가장 용이한 구조가 바로 예산 구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문화부의 예산 구조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가장 특이한 것은 일반 회계, 즉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일반 회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게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전체 쓰는 돈은 한 6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굉장히 크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기금에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이랄지 아니면 관광진흥기금이랄지 아니면 영화발전기금이랄지 문해진흥기금이랄지 아니면 신문발전기금이랄지 이런 기금 구조에서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기금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건건마다 소위 공모나 내진 지원 방식으로 이렇게 쏘아주는 방식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보조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보조 사업의 그 규모를 보면은요.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문화부의 보조 사업자 규모가 농림부, 그다음에 복지부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나 내지는 복지부를 생각하면 농림수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조금이 많겠죠. 그렇죠. 농민들에게 주는 직접 수당도 있고 비료 뭐 구매하는데 지원금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비슷하게 사회복지도 많겠죠. 뭐 기초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뭐 주거급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은 왜 두 번째나 그러니까 세 번째나 되도록 많죠? 맞습니다.
이게 다 예술인들을 줄 세우는 일종의 창작 지원 사업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구조 자체가 사회복지 수당을 주듯이 아니면 그 농민들에 대한 직불금을 주듯이 지급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일종의 꾸러미의 성격을 바꾸면은 기존까지 받던 사람들이 우수수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블랙리스트인 거죠. 근데 농민들의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복지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가난한 사람을 준다,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을 준다는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산을 그것과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 지원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에서 했듯이 뭐 창의 예술 혹은 뭐 창의성을 중심으로 주겠다. 혹은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주겠다.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주겠다라고 포커스만 조금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도움되지 않는 예술 직군들은 우르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술 예산,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 체계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문화부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문화부는 기본적으로 기관들에게 예산을 배분하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그 분배하는 역할만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화부는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다. 구태여 재원을 배분하는데 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청이나 내지는 별도의 기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관건인 것은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문화예술위원회를 좀 실질적인 위원회 체계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일종의 재원인 문해진흥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과정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해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고갈 상태이거든요. 별도의 세원이 없어서 각종 기금에서 이제 끌어다 그 돈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복권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복권기금은 기본적으로 복지사업에만 쓰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복지사업으로 쓰려면 이를테면 그런 거거든요. 문화바우처 사업 있죠. 저숙자들이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복지기금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요. 문해진흥기금으로 넣었다가 문해진흥기금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문해위가 어떻게 되냐? 정산하는 기관이 됩니다. 돈의 용처를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거 정산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미 사용 목적이 고정되어 있는 재원들이 일종의 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해서 지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문화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은 문해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재부나 내지는 문화부가 해체된 혹은 축소된 문화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쏴주면 됩니다. 구태여 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죠. 문화예술위원회는 오히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그 다음에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예술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새롭게 기획하는 기능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조가 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예술인들, 문화기획자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 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권의 의지만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버튼을 누르면 작동되는 회로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니까 블랙리스트가 없어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작동될 수 있는 회로 자체가 없어져야지만 사실은 블랙리스트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현재 문화부가 갖고 있는 예산 구조가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키는 회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바꿔내지 않으면 어느 정권에서든
적어도 이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나 재정 구조라고 하는 것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나 혹은 정부를 움직이는 일종의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의도를 보려면 저는 예산이나 재정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예산과 재정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